아이가 아마 자동차를 이렇게 밀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옆에서 자동차를 갖고 아이 행동을 따라해주기만 해도 이것도 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주의 집중이 굉장히 또래보다 짧다면은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과제랑 놀잇감을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5세부터 또 7세까지 이제 네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 시기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 생활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 단계인 손을 많이 사용하고 도구를 많이 사용하면서 만들기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이 시기부터는 이제 숫자나 한글을 배우기 전 단계 시지각 영역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눈으로 보는 자극을 뇌에서 해석하고 처리하는 능력들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눈으로 추적하는 것부터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까지 여러 가지가 다 시지각 능력이에요. 이런 시지각 능력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충분히 뭐 선 따라 긋기라든지 저희 책에서 나왔던 마스킹 테이프로 활용하는 활동들 네. 기억 재밌죠? 네, 저 그거 해봤어요. 집에 색테이프가 있는 거, 다이소 색테이프. 아, 네네네. 그걸 장판에 쫙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미로처럼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막 가면서 말이야. 미로를 통과하면서 그 미로 공간 안에서 자기 몸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다 시지각이에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지각 능력을 잘 쌓아야지 책을 읽고 쓰고 판서를 보고 베껴서 쓸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지각 능력을 영역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지각 능력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어렵죠. 느껴지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선 하나를 그냥 따라 걷는 것도 그 그럼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그 말에 되게 힘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5세에서 7세 이제 학교 가기 전 좀 준비될 게 많잖아요. 엄마들이 그쵸.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특히 7세 엄마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세요. 학업도 해야 되고 학교 가서 그쵸. 적응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집중력이나 학업을 높일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감각, 운동, 그리고 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지, 지각,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잘 갖춰져 있어야지 집중력이라는 힘이 길러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주의 집중이 굉장히 또래보다 짧다면은 신체 활동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과제랑 놀잇감을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근육 능력을 키웠다면은 이제 주의 집중에 필요한 각성 조절 능력도 키워줘야 돼요. 각성 어렵죠? 조절.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신경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집중을 하고 너무 졸리고 쉴 때는 각성이 낮아지면서 이것들을 뇌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각성 수준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 감각운동 처방전에서는 그런 각성 조절에 관련된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각성 조절이야? 라고 놀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당기고 밀고 페트병을 들고 손수레 걷기를 하고 이런 감각을 주는 활동들이 각성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해주시면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에서 잘 앉아있고 잘 주의를 기울이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꿀팁입니다. 감사해요. 또 예민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극적이거나 예민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도 아마 고충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놀이가 또 좋을까요? 우선은 아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파악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예민해서 정말 간단한 촉감놀이도 시도를 못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간단하게 숟가락으로 퍼도 되고 젓가락으로 찔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손이 묻지 않는 도구를 활용하는 활동들을 해주시면은 눈으로 보는 경험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이제 엄마가 노는 방법을 보여주시면 돼요. 충분히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늘려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재료에 겁을 낸다면 엄마가 그쵸. 마음껏 만지면서 이게 정말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쵸.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희 책에서 소개해드린 놀이가 있는데 너무 만지기 힘든 친구들은 지퍼백에 아예 넣어서 네.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손에 묻지 않고 물컹한 느낌이랑 볼록볼록한 느낌들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대체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감도 퍼팩에 넣어서 만지면
맞으면 좋은 놀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 치료사로 이렇게 만난 아이들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놀이를 통해서 잘 극복된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우선은 저희 프롤로그에 소개되었던 친구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친구였는데 감각 통합 수업을 받기도 하고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이를 세세하게 잘 관찰하시고 아이 속도에 맞춰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감각 수업이라든지 집에서 하는 오감 활동들, 운동 활동들을 정말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막 몸을 부딪혀도 너무 좋아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도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지금 자라고는 있거든요. 네.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다양하게 잘 어울리기를 원하는 게 모든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도 아이의 사회성이 키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힘이 되네요. 아무래도 감각이 예민하게 되면은 자기가 방어적으로 되거든요. 내가 예민하니까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가 다가와도 스킨십이 싫어할 수도 있고 자기는 놀고 싶지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를 막아도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 행동이 예민해서 그런 건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잘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덩달아서 조금씩 보완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엄마들이 아이 주도 놀이를 하다가 정말 네. 많이 어려워하세요. 아이를 위해서 판을 벌렸는데 맞아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아이 그렇죠. 주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 주도, 아이 중심 놀이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지시라든지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이 행동을 모방을 하거나 묘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기본 원칙만 지키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놀이가 아니거든요.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이가 아마 자동차를 이렇게 밀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옆에서 자동차를 갖고 아이 행동을 따라해주기만 해도 이것도 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어른이 아이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자체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아빠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네. 쿵 떨어졌네? 이 정도는 저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이주도 놀이고요. 그리고 칭찬도 아이 잘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네네. 구체적으로 네가 힘있게 저기까지 날아갔어. 정말 잘했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방법도 아이주도 놀이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아이가 네네. 하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엄마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했던 거가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엄마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 이런 네.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뭐 놀이를 확장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미리 계획해서 도구라든지 물건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가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아이가 고를 수 없다면은 엄마가 슬쩍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실 때는 이거 해봐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봐도 돼. 이런 느낌으로 네. 주시던지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부모님이 모델링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놀고 있어 잘하네 잘하네 뒤에서 빠지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도 옆에서 뭐 붓을 그림 그리기 하던지 그러면은 아이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네. 자연스럽게 또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 모방하기, 묘사하기, 칭찬하기, 모델링 해주기 이 방법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 주도라고 해서 뭐든지 다 허용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한이랑 규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한은 위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놀이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하고 이제는 끝 이런 식의 정말 간단한 규칙부터 아이랑 세워가시는 게 중요해요. 만공감TV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많이 해주세요.